취업 시즌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한번 취업판에 돌아다니는 뭐 저도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것들을 한번 싹 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취업 시즌 비교는 독이다. 취업 시즌이 되면 나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붙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누군가 붙는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일 경우에는, 혹은 취업 스터디 멤버일 경우에는, 혹은 내가 들었던 동아리나 학회의 일원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무너지는 경향을 보여요. 왜 그러죠?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걔가 더 잘 되거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그냥 페이스를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따라가야 돼요. 다만 비교를 하면서 뭘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역량들,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의 수준, 이런 걸 분석하고 자소서, 이력서, 요즘에 이력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원서, 그다음에 인적성 수준, 그다음에 면접 스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서 원인을 찾아내야지,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짜증내고 우울하고 사촌이, 이게 되게 심해졌잖아요. 요즘 세대들이 되게 심한데,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 되게 불쌍한 거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막 학종, 수시 이런 거 많으니까 맨날 경쟁 상황이니까. 옆에 친구가 아닌 거야, 친구가. 그래서 배가 아픈 거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래서 비교하면 오히려 본인한텐 100% 독으로도 다가옵니다. 쉽지 않겠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나를 분석해서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간혹 보면 빨리 취업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100세 시대에 시즌 하나 보내봤자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나거든요. 3개월에서 4개월이 얼마나, 포션으로 따져봐요. 정말 작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개인 상담할 때, 팀장님 저 휴학해도 되나요? 전 휴학하라고 해요. 물론 나이는 보지. 왜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취업 시장에서 디메리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나이를 보고, 나이에 문제가 없다면 좀 쉬었다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왜냐면 조바심과 이 불안감이 여러분들의 취준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히나 조바심. 안 되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붙을 수 없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인턴을 뭐 3-4번을 하고 뭐 잘 나가는 회사에서 뭘 해도 서류 다 합격하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방향이에요. 요거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취업은요, 그레이드 등급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울리냐 핏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회사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가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도 똑같아. 위아래가 아니라 얼마나 잘 어울릴까 이 친구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하는 대학의 뭐 커뮤니티에서도 보면 인턴 한 번 없는데 합격 케이스가 계속 나와요. 인턴이나 학회 없이 저 합격했어요. 비상경인데 문과 지금 합격했어요. 막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핏을 본다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뭐 경영학을 전공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아니야. 인턴을 몇 번 했으면 플러스 몇 점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친구가 들어오면 잘할 것 같은데 어차피 3개월이면 직무 역량 금방 주입시킬 수 있거든요, 회사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개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소개팅 나가서 야, 이 친구는 학교 점수 몇 점, 얼굴 점수 몇 점, 성격 점수 몇 점, MBTI 매칭률 몇 점에서 70점 넘으면 난 애프터를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 그냥 느낌이 괜찮으면 애프터를 하는 거잖아요, 소개팅이. 취업도 똑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제가 맨날 강의 때마다 많이 했죠. 취업의 평가는요, 주관이 듬뿍 담겨 있는 평가예요. 사람마다 주관적인 거예요. 서류 평가도 마찬가지, 자소서 평가도 마찬가지,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면접에서 톡톡 튀고 저 친구 되게 에너지 넘치네라고 볼 수 있고, 누군가는 톡톡 튀니까 저 친구 너무 튄다, 저 친구 나중에 막 들이받겠는데, 네거티브하게 보는 평가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인데도.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해보는 거야. 카드를 늘리면서. 왜냐면 나랑 잘 맞는 평가자를 맞는 거는 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던 자소서를 올해 그대로 썼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어. 평가자가 달라지니까. 심지어 저는 첨삭을 하잖아요. 제가 첨삭하는 시선과 저희 팀에 이제 상담 인력이 5명이 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일반화된 게 없어요, 취업은.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건 내가 그레이드가 낮다가 아니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만 경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 모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취업은 대부분이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계단식 성취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계단식 성취를 이루는 영역이 대부분 뭐죠? 영어, 어학 쪽, 그리고 다이어트. 계속 정체기가 있다가 갑자기 빠져. 저도 평생을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취업도 그래요. 계속 서류가 떨어져서 계속 바꾸고 첨삭받고 하다가 갑자기 막 4-5개가 붙고 면접을 미친 듯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복수 합격이 나와요. 이게 바로 취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계단식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취업이라는 건요. 거기서 계속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업은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운이 7이고 여러분들의 기술이 3이다라는 얘기인데 7대 3이 아니라 저는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비교하고 남을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이러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운을 불러들이면서 카드를 늘립시다. 왜냐면 운이라는 건 많이 할수록 이렇게 붙을 확률은 올라가는 거니까 나랑 잘 맞는 평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 없이 무지성은 좋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것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자, 그리고 취업 전형의 핵심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취업 전형 다 뭐 물어보죠? 나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력서, 나의 이력을 물어보고요. 자기소개서, 너를 소개해봐라. 인성검사, 너의 인성은 어떠냐? 적성검사, 너의 적성은 뭐냐? 면접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결국은 취업이라는 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경험 정리 이런 것도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레이드가 아니라 비교해서 아까처럼 학회가 있으면은 금융권은 학회가 없으면은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레이드가 아니라 학회를 하면 몇 점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조직 핏, 직무 핏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한번 분석해서 약점을 채울 수 있는 건 채우시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취준이 좀 길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랑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나눠서 전략을 짜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뭐죠? 학벌, 학점, 나이. 이거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죠? 직무 경험, 자기소개서, 면접, 자격증, 어학 이런 거는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투입을 하면.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잘 정해야 되겠지만 이걸 나눠서 전략을 짜세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고 여러분들이 걱정만 계속 늘어납니다. 불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요. 취준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되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어지지.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 취준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결국에 취업은 어떤 게임입니까? 여러 군데 합격해도 그냥 여러분 다닐 수 있는 회사는 하나야. 그냥 10군데, 100군데 붙어도 그냥 1승만 해봅시다. 그냥 한 군데 썼는데 한 군데가 최종 합격하면 그 친구 취업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게 서류 이후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정량 스펙은 서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성적인 스펙들 있죠.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류 이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서류 이후 전형도 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서류가 요즘 너무 안 되니까 자소서랑 지원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면접이 떴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 2주에 한 번 정도 취업 스토리를 통해서 면접
감을 계속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가셨으면 면접은요, 당당해지셔야 되는데 내가 평가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당해지세요. 면접장의 그 공기, 임원진들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회사를 평가한다는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세 있게 임할 수 있겠죠. 왜? 내가 평가자인데?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발 요즘에 너무 심해졌어요. 대입이랑 취업이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수능 점수 나오면 합격하는 게임 아닙니다. 아셨죠? 취업은 어떤 면에서는 대입보다 더 쉬워요. 왜? 나의 매력을 잘 믹스해서 가치락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그걸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상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조금은 아마 2025년도보다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제가 그 강의는 조만간 할 테니까 다만 준비된 친구들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겁니다. 복수 합격자들이 꽤 늘어날 거고 전탈자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쪽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